그러나 백기환 선생님의 꿈은 일종의 미완, 물론 뭐 미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다 말씀드리고. 저는 백기환 선생님 하면 그 목소리 있잖아요. 제가 처음 뵌 게 한 14년, 15년 전인데 그때 들었던 목소리하고 촛불 그 항쟁 때 우리가 한두 번 나오셨잖아요. 그때 들었던 목소리하고 변함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노환 때문에 좀 병원 생활 하셨 적도 있고 그 이명박 정권 때는 백색 테러 당한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전혀 안 변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행사장이나 각종 투쟁 현장에서 휘다바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게 너무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쫄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옆에서 제가 진짜 새파랗게 어린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어가지고 옆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놀랐어요. 자, 어쨌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리고요. 백기환 선생님 이야기는 전 방송에서 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자,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룰 만한 이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체부가요, ABC협회 발행부수공사 이렇게 표현하죠. 예. ABC협회가 없으면 각 신문사들이 자신들 유료 발행 부스를 뻥튀겨도 대책이 없는. 예. 왜냐하면 유료 발행 부스가 몇 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결정되거든요. 근데 그 ABC 공사의 협회에 박용학이라고 전 사무국장이 폭로를 했어요. ABC 협회 이성준 회장이 신문 부수 결과를 왜곡하는 데 개입했다. 직원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보라고 화를 냈다. 여기에 상황이 있으면서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와, 이 사기꾼 같은 새끼들 진짜. 조선일보가 ABC 협회가 조선일보를 116만 부로 이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.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58만 부. 58만 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맞아. 58만 보다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. 유료 구독 수라는 거잖아요. 58만 명이 매월 돈을 내고 조선일보를 받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1%예요. 너무 많죠, 그것도. 그러니까 제가 ABC 협회에 대해서 정말 이 새날 출연하기 전부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성토를 하고 다녔거든요.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. 왜냐하면 ABC 협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 발행 부수를 근거로 해서 언론진흥재단 맞을 겁니다. 언론진흥재단이 우리나라 정부 모든 관공서에 광고를 대행을 합니다. 언론재단에서.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광고 단가,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광고를 그러니까 n분의 1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정할 때, 단가를 정할 때 ABC 협회에서 인정한 그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, ABC 협회가. 그러니까 ABC 협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부수를 조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. 그러니까 돈줄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는 만큼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조선일보 100만 부를 누가 믿어요? 누가 봐요, 그거를. 58만 부도 사실 저는 과대 있게 측정된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어떤 ABC 협회가 왜 그렇게 역사가 있죠. 그러니까 그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죠, 정부에서. 지금 유튜브니 트위터니 무슨 팟캐스터니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그 ABC 협회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도 한번
생각해봐야 되는 거고. 내가 말했잖아요. 새벽에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은 조선일보 지국이 하나 있어요. 그 시간에 이제 트럭들이 와가지고 신문 막 나르고 그런다고. 깜짝 놀란 게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내가 집에서 발바닥 밟는 용도로 쓰려고 그 지난 신문 좀 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당일날 신문을 주더라는. 어차피 문제는 뭐 공장에서 가져간다잖아요. 문제는 이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요. ABC 협회 이성준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신문의 부수를 많게 기준을 제시까지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사실상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이게. 58만 부. 다스베이다만 해도 회당 한 110만 2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. 뭐 시장이 이만큼 왜곡돼 있다. 사실상 저쪽은 완전히 부풀려져 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유료 부수가 200만 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58만 부밖에 안 됩니다. 이게 저는 뭐 이 조선일보 자체만의 문제는 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오다가 방금 이 뉴스를 접해가지고 그 근거 법령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식의 제재나 처벌이 가능한지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기억하기로 뭐 과거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이 자전거 같은 거 준다라고 하면서 부수를 올리려고 했던 기억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예 이제 수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인데. 우리가 조선일보가 뭐 가짜 뉴스 같은 식으로 해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식 자체도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,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, 지금 이 ABC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그 관리감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이 감독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뭐 금융기관이든 언론사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다. 근데 이게 조선일보도 조선일보고 한겨레나 동아일보나 다른 신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40% 50%로 전부 다 부풀리게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전체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네, 이건 시장 왜곡이고요. 이렇게밖에 안 팔리는 신문들한테 심지어 저번에 그 미디어 오늘 우리 대표 이정환 대표 당시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런다잖아요. 조선일보한테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줘. 광고는 안 해도 돼요. 우리만 까지 말아주세요. 이런 식이라잖아요. 이게 조폭 양아치지 이게 뭡니까?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간에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58만 부 정도 나왔다. 그냥 망했네 종이신문은. 진짜 신문지 됐네요. 실제 신문지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렇죠. 마다못해 신문지로 뭘 덮어놓으면 뭐 덜 썩는다든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요. 예, 계란밥 만들 때도 많이 쓰이고 사과 같은 거 오래 보존할 때도 신문지 싸서 보관하면 오래 가죠. 부추 배송할 때 신문지 싸서. 야, 근데 ABC 협회가 이렇게 썩었나요? 이거 공기업이에요, 뭐예요? 비영리긴 협회예요. 한데. ABC 협회. 맞아요. 사단법인이죠. 이 공단공사 1000개 이상에 되는 우리나라 공단공사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대표가 2015년에 아까 그 이성준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임명이 됐는데 회장이 됐는데 아직까지 회장하고 있어요. 이거는 꽂히는 건 아닌가 봐요. 2015년이면 박근혜 때잖아요. 글쎄요,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뭐 그런 그 정말 그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. 꿈의 직장이네. 네. 참 어처구니없네 진짜. 심지어 ABC 협회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까지 했대요. 6억 넣었다가 3억 날렸다가.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네요.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.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. 자 어쨌건 조선일보가 실사를 해봤더니 유료 부수가 58만 부였다. 이제 200만 부라고 뻥 뛰지 마 이 개새끼들아. 그게 조선일보도 잘못했고 ABC 협회도 잘못했지만 정말 따끔하게 혼나야 되는 건 문체부예요. 네. 그러니까 ABC 협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이번에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실사를 한 게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그 언론계에서 ABC 협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. 그리고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어떻게든 내부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저 숫자들을 믿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4년 차에
조사가 했다는 건 그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어떤 적폐나 그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엮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네. 지금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부를 뿐인데요. 과거에는 이제 정부 투자기관, 정부 출자기관 이렇게 불러가지고 50% 이상을 국가에서 출자를 해서 만드는 그런 지금 얘기하신 게 공법상 사단법인, 재단법인 이런 것들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의 세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전혀 얘네들도 오케이. 감사를 받아야 되는 네. 거잖아요. 새날이 유튜브만 약 4주 동안요. 뷰가 한 8천만 정도 나와요. 뷰가. 800만 정도 죄송합니다. 800만 정도 나와요. 8천만으로 합시다. 뭐 그래서 상관없지. 그리고 이 팟캐스트까지 합치면은 전반적으로 한 3천만 이상 나오거든요. 조선일보 이건 뭘 그러니까 선거가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이건 뻥쳐서 이 정도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이건 소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선일보를 또 고소도 못 할 거 아니에요. 왜? 조선일보가 까면 두려우니까. 나는 지금도 민주당이 아침에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조중동이 쫙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보긴 네. 봐야죠. 에휴, 여기까지.